안녕하세요. 김현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시간 이렇게 규칙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좀 늦어져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은 학기 중이라 제가 여러 가지 강의 때문에 바쁘고 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디렉터도 개인적인 문제로 좀 바빠서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됐어요. 열심히 이제 시간이 되면 올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앞으로도 조금 이렇게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B군 인격장애의 마지막인데요. 경계선 인격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기로 할게요. 제가 자기애성 인격장애나 히스테리 인격장애 뭐 이런 여러 가지 B군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진단을 받았다 라든지 나는 경계선 인격장애인데 자기애성인 부분도 많은 것 같다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받고 그런 자기애성이나 히스테리나 반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은 되게 비슷한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 자기애성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경계선적인 부분이 같이 공유하고 있고 뭐 이런 증상을 많이 나타낸다 이렇게 답을 달기도 했거든요. B군 인격장애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나중에 경계선 인격장애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경계선 인격장애 속에는요 자기애성이나 히스테리나 또는 반사회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공유되어지고 또 이쪽이 많이 나타나고 저쪽이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B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참 성격 장애들이 참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힘든데 특히 이 경계선 인격장애는 정말이지 힘든 그런 성격이에요. 이렇게 경계선 인격장애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참 힘들다. 우리 딸 때문에 힘들다. 우리 아들 때문에 힘들다. 또 우리 엄마 때문에 힘들다. 라는 호소들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참 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안정성이 부족한 이 성격들 때문에 주위 사람도 괴롭지만 실은요. 그렇게까지 주위 사람들을 괴롭힐 때는 본인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경계선 인격장애의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을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언스테이블한 감정이에요. 이 안정성이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폭발적이에요. 여러분 이 폭발적인 감정이 나를 뒤흔들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얼마나 심리적으로 소진되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남에게 괴롭히고 쇼핑을 하고 별짓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정서적으로 업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 갈대처럼 흔들려요.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고 심한 충동성,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공격성 뭐 이런 것들이 화산이 분출되듯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불안정성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국 인간이 수많은 스트레스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이 중심축은 무엇이냐면은 결국은 이 자아의 견고한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인간인가? 나는 정말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인가? 이런 느낌들이 실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엄청난 폭풍우 속에서 나를 지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선 인격장애는 이 마음의 이 추가 정말 너무 작은 거죠. 이 추가 좀 무게가 이렇게 있으면 웬만한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추가 뭐 10g이다. 10g짜리 추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럼 훅 날아갈 거 아니에요. 경계선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외부에 누군가의 눈빛, 누군가의 말, 누군가 나를 배척하고 거절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라 확 흔들리는 거죠. 마치 이렇게 태풍이 부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의 근본은 무엇인가? 그건 뭐냐면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버림받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이걸 유기의 두려움이라고 해요. 우리는 누구나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다 더 너무너무나 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격의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그들에게 매달리는 그런 관계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존재들이 대부분 누구냐면은 이성이죠. 이성.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 또는 어떤 성적인 관계 속으로 굉장히 빨리 들어가고 빨리 연합되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해도 이게 차례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처음에 만나서 소개받고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뭐 요즘은 성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빨라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절차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빨리 성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빨리 밀착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실은 관계 그 자체보다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와 하나 되는 이 느낌, 나를 버리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이 느낌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그 느낌 속으로 빨리 탁 들어가는 거예요.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성적으로 관계도 빨리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혼자 있는 두려움, 공허감, 버림받음 이런 심정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굉장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있다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원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있는 사람, 나는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떠나가고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리는,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관계라는 게 그냥 관계가 아니고요. 필사적인 관계인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런 관계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꼭 붙잡는다. 근데 이제 이게 꼭 붙잡는 게 어느 정도로 붙잡냐면 숨 막히게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가 충분히 괜찮은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나에게 너무 매달리고 너무너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집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람들은 어떠냐면 답답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답답해지고 그것들이 좀 이렇게 싫은 내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계선들은 그게 조금이라도 보이게 되면 거의 발작적으로 화를 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발작적인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 너는 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 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예를 들면 이제 약속을 했어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저녁에 갑자기 회사 일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회사가 늦어져요. 늦게 끝나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기다리고 화가 나지만 아 회사가 늦었구나 라고 양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계선은 어떠냐면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어떻게 내냐면 회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경계선들은 이 순간에 이 사람이 늦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와닿냐면 나를 거절하고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인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끝에 가서는 어떠냐면 당장에 오지 않으면 헤어질 거야. 또는 내가 정말 죽어버릴 거야.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내요. 그래서 다 괜찮은데 이런 순간에 어떤 이 발작적인 화를 못 견디고 이제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은 이런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속적인 관계가 그래도 치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서 좀 이렇게 안도감과 그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구나,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쌓이면 이 경계선 성격들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유기의 두려움들이 상대방을 막 이 목을 조이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 자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정서적 불안정성 때문에 막 폭발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면 이 사람은 또 이 성격 장애의 사람들은 유기의 두려움을 더 훨씬 많이 또 느끼게 되는 거고, 악순환의 이런 이 패턴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다른 성격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람이 한번 가지게 되는 그 성격의 패턴 같은 게 이렇게 한번 그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순환이 점점점 이런 악화시키는 패턴으로 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기의 두려움, 그리고 혼자 있음에 대한 공허함.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람이 혼자 있으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냐면요,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힘, 자기를 느낄 수 있는 존재감,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들은 자아의 정체성, 자기감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내가 먼지 같은 느낌, 공허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경계선적인 성격을 가진 내담자가 왔어요.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굉장히 외롭고 공허할 거다. 근데 이 외로움과 공허함이 너무 깊은데 사람들에게 내가 외롭다, 내가 정말 공허하다라고 말을 해도 실은 당신처럼 이렇게 깊은 공허함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 때문에 당신의 삶에 이게 한 번씩 뚝뚝 떨어질 때 나타나는 삶의 이 이상 어떤 현상, 감정들을 이 당신의 삶을 굉장히 해치고 있다. 그러니까 적응을 굉장히 방해하고 관계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지금 치료의 지점은 뭐냐면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외로운 거를 좀 견딜 만한 외로움, 견딜 만한 공허함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만큼 치료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은 이 경계선 성격들이 치료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상담을 받을 때 상담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맺어져야 되는데 이 경계선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심이 있잖아요. 너가 끝까지 나를 사랑할 거야? 정말 나를 떠나가지 않을 거야? 너 이래도 나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담자도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시험을 당하고요. 또 그런 것 속에서 이 사람도 실망을 하게 돼요. 상담자도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연구에 의하면 이 경계선 환자들의 상담을 시작하면 드랍되는 율이 한 60% 이상이다.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상화와 평가절하를 이제 너를 띄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들이 이제 발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은 이제 처음 발달할 때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은, 굉장히 착하다, 아니면 굉장히 나쁘다. 이 두 개의 인식 지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 중에 콩쥐, 팥쥐 뭐 이런 동화책 있잖아요. 그리고 또 흥부와 놀부.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어떠냐면은 굉장히 착한 사람과 굉장히 나쁜 놈 두 사람이죠.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가지는 인식의 어떤 출발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경계선들은 약간 고착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착한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고 좀 나쁜 부분도 있고, 즉 0점과 100점만 있는 게 아니라 90점도 있고 8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이런 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0점과 100점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한 70점짜리 인간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70점짜리 인간을 볼 때, 그럼 내 마음속의 인식의 지점은 0점과 100점밖에 없기 때문에 70점은 어떻게 인식이 될까요? 이 70점은 100점으로 인식되기 쉬워요. 그래서 70점짜리 인간을 보고 나는 100점으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상화된 어떤 지각이라고 볼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멋져.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해. 와, 멋있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좋아하죠, 처음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원래 100점이 아니잖아요. 100점이라는 건 환상적인 점수예요. 실제로 인간에게 100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환상적인 점수에 맞춰서 이 사람을 지각을 하는 거예요. 70점짜리. 실제는 70점인데. 그런데 이제 관계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마이너스 30의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마이너스 30이 나타나면 이 사람이 100점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 시작돼요. 그럼 실망이 시작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100점에서 시작해도 그 다음에 90점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80점으로 갔다가 그 사람 보니까 70점이네. 70점 이렇게 딱 되는데, 이 사람은 100점으로 지각한 다음에 실망하는 지점들이 생겼을 때 몇 점으로 가냐면 인식 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좋아하죠. 멋지게. 근데 실은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식 지점이 거긴 거예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어떤 장단점을 따지지 않고 정말 완벽한 사람처럼 좋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뭔가 조금 틀어지고 내 말을 조금 안 들어주고 뭔가 나하고 거부감이 생기는 어떤 지점이 탁 나타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빵점으로 가는 거예요. 빵점 어떤 지점이에요? 인간이 아닌 지점이죠.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라면 저럴 수 없는, 그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인간관계는 어떠냐면은 굉장히 좋아했다가 굉장히 싫어지는 지점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사소한 일로 다툴 수 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다투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 누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지점, 그 다음에 완전히 실망하는 지점이 나와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100점에서 0점으로 간다. 그 다음 뭐냐면 끝내는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않아. 헤어져. 끝장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들은요, 이 경계 성격들은 연애를 해도 이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쓰레기야 저 사람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는 이상적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쓰레기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이 어떤 지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분열이라는 기제예요. 굉장히 이런 게 드러나죠.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지점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쁜 것과 좋은 것으로 나누고 우리 편, 네 편으로 나누고 막 이렇게 탁탁 치우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심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제를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경계선들은 특히 그런 기제를 많이 써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좋았다가 완전히 나빠진 관계로 끝나서 절교, 단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 성격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모든 성격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두세 가지는 나타난다. 근데 아마 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분열성적인 어떤 지점들이 있다면
이렇게 좋았다가 완전히 나빠지고 그래서 단절하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분열성적인 사람이지 어떻게 아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이런 지금까지의 어떤 삶을 살펴보실 때 최근에 이렇게 사귀다가 또는 잘 이렇게 관계를 했다가 단절하는 것들이 포인트에서 자주 나타난다. 그럼 조금 의심해 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경계선 성격들에게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살이나 자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를 들면 내가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헤어져! 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헤어져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나 버릴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것 같으면 내가 먼저 헤어져!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유기의 두려움 때문에 하는 소리일 수도 있고요. 실은 헤어지자고 막 말을 하는데 마음속에는 헤어질 마음 하나도 없어요. 너 이래도 안 헤어질 거지? 나는 헤어지는 게 두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던져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아 그래 헤어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갑자기 이 공황 발작 같은 심리적인 두려움과 이 힘듦과 불안과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순간에 그를 붙잡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협박. 대체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죽어버릴 거야. 너 지금 안 나타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실은 그게 진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쇼잉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한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내 말을 듣게 하려는 뜻으로 이 자살을 자꾸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은 그러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쇼잉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안 위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실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감정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다른 감정에 대해서는 별로 잘 느끼지를 못하고요. 분노라는 감정이 굉장히 충동적으로 발작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엄청나게 괴롭혀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하냐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경계선 성격들이 이 공허하고 외로운 성격이잖아요. 이 공허하고 외로운 성격들은 정말 따뜻한 사람과 함께 하는 게 필요한데 나타나는 증상은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옆에 견딜 수 없게 만들고 홀로 남겨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이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이런 성격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매우 고통스러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왜 이런 성격의 구조를 가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측면들을 조금 더 줄여갈 수 있고 또 살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기로 할게요. 감사합니다.